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건 이것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쉬워진다. 복잡할수록 기다리고 머리가 시끄러울수록 고요해져라. 흔히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일머리가 좋으면 일을 잘하죠. 그리고 일을 빨리 합니다. 회사에서든 회사 밖에서든 바로 이 일머리가 좋은 사람을 선호하고요. 그런데 일을 빨리 잘하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국내 글쓰기 전문가로서 하버드대에서 개발한 비판적 사고 과정에 대해 깊게 연구해온 송숙희 작가의 150년 하버드 사고력 수업으로 3단계 사고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자. 생산성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는 초시 우시오 선생이 여러 동료들과 후배들을 관찰하고 결론을 내렸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과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가 파악한 바 인류는 머리로 일한다. 일을 못하는 삼류는 손으로 일한다. 손으로 일한다는 건 무엇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작업을 시작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적잖게 낭비하며 성과도 미흡한 것을 말한다. 반면 인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머리에서 먼저 가설을 세운다. 소위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일을 먼저 해본다. 그 다음 우선순위를 매긴다. 이런 차이가 인류와 삼류를 구분하고 이런 차이가 한 조직 내에서도 성과 차이를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손부터 쓰지 말고 머리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머리를 쓰는 사람의 실행력이 좀 뒤처지나? 그것도 아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빨리 잘 해내는 자기만의 일하는 순서가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과제를 만났을 때 머리에서 이런 루트로 일해야 한다는 사고체계를 이미 갖춘 채로 작업에 착수한다. 전략적 사고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여 수행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사고의 방법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략적 사고라는 건 의도에 맞는 일에 초집중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는 생각 과정인데 이게 바로 비판적 사고인 것이다. 여기서 비판적 사고는 억울하다. 비판적이란 단어가 잘못 이해되기 때문이다. 비판한다는 것은 사실 따지고 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어원적으로는 판단과 식별의 뜻이며 비판이 대상이 되는 것과 자신을 분리해 객관화한 후 그 대상을 살펴 의견을 내는 과정이 바로 영어 단어 크리틱이다. 그러니 당신은 모든 과제를 수행할 때 그것과 자신을 분리해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을 평가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하는 복잡한 정신적 과정, 비판적 사고를 길러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내 머리로 내 생각 만들기를 해내는 과정을 파헤쳐보자. 앞선 일머리로도 표현되는 생각을 잘 하려면 사실 생각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 아는 건 많은데 내 생각이 없는 상태면 점점 더 생각이 돈이 되는 시대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에 발목이 잡힐 것이다. 하버드에서 만든 사고법을 토대로 한 3찰 포맷 사고법이 필요하다. 하버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3번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어떻게? 1. 관찰, 주의 깊게 살피기. 2. 성찰, 사려 깊게 생각하기. 3. 통찰, 새로운 발견하기. 그리하여 하버드 입학생들은 교내 기관에서 이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이런 피드백을 주로 한다고 한다.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전공 과목에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냥 지나치던 것들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나를 발견했다. 즉 3찰 포맷 사고법을 연습하면 의도에 맞게 의미 있는 생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 여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기에도 탁월하다. 3개월 뒤 생각이 필요한 순간 저절로 내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발견할 것이다. 문제 상황을 만나면 비판적 사고 루틴을 통해 3찰 포맷 사고법을 가동한다. 그렇게 해결책을 얻는다. 그리고 이 연습은 종이에 써보는 행위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온 대상이나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1단계인 관찰 단계를 먼저 가져보자. 나와 관계없는 것들로 키워드를 잡아도 좋지만 이 글쓰기 훈련에 재미를 붙이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 가장 처음은 나를 괴롭히거나 혹은 내 마음을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로 키워드를 잡아 그것을 관찰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해보라. 나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동안 스치듯 대충 보고 말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주변의 어떠한
단서들이 있는지, 그 문제가, 그 대상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떤 느낌을 들게 하고 어떤 행동을 떠올리게 하는지, 과거에 비슷한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기 위한 머릿속 전등을 탁 켜고 다각도로 그 문제나 대상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글로 써보라. 생각을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다. 글쓰기가 사고력을 키우는 가장 유용한 방법인 이유는 머리에 든 애매모호한 것들을 끄집어내 대상화하기 때문이다. 사고의 가시화. 그러므로 글로써 생각만 잘 표현할 수 있어도 사람은 상황을 더 날카롭게 가다듬고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1단계에서 헤맬 사람들을 위해 손으로 도대체 뭘 어떻게 쓰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한다. 당신이 다루고 싶은 키워드를 정했으면 종이에 써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정했는가? 이 질문법은 하버드 사고력 프로젝트와 맥킨지 같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이 실제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 도가트이게 만드는 질문법으로도 유명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6하 원칙으로 정리한다. 1. 누가, 2. 언제, 어디서, 무엇을, 3. 왜, 4.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정했는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기에 이 키워드를 정했는지, 이 키워드가 왜 중요한지, 그리하여 어떻게 이 키워드가 나에게 왔는지 써보는 것이다. 사람은 이유를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당신이 얻게 되는 건 사실상 매우 귀중하다. 그 대상과 문제를 다각도로 관찰함으로써 나와 떨어진 객관적인 것들로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황이든 그것을 나와 떨어진 객관적인 것들로 보게 되면 문제풀이가 수월해진다.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적으로 혼탁해진 상황을 벗어나 당신이 지금 쓴 이 단서들과 키워드들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는 성찰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단계는 성찰, 사려 깊게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선 오르락내리락하는 생각과 느낌을 포착하고 이전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갖가지 지식을 동원해 연결시킬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제 나를 개입시켜 자유롭게 글을 써보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이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아닌지,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관찰 단계를 거치며 일어났던 생각, 인식, 느낌, 그야말로 이 키워드와 나의 연결성을 포착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성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바로 지금까지 당신이 낸 결론을 한번 뒤집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내가 이 생각을 최종 결론으로 내려도 나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 맞나? 이것과 반대 의견도 생각해 보는 게 맞을까? 더 좋은 답은 없나? 더 많은 걸 아우르는 해결책이 없을까? 여기에 스스로 답을 해보는 것이다. 직접 써보는 방법이면 된다. 그렇게 당신은 3단계 통찰, 완전히 새로운 발견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그간 당신이 마주한 대상, 문제들에 늘 같은 방식으로 A밖에 결론 내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오로지 이 과정을 통해서만 B, C, 더 나아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특히나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게 맞을까? 라고 한번 반문해 보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 수집에 나설 수도 있다. 그것은 독서일 수도 있고 다른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확히 이 방식으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명문 대학들과 명문 컨설팅 펌들은 관찰하기, 생각하기, 궁금해하기, 이 3단계 사고 루틴을 습관처럼 늘 쥐고 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주제로 던지고 소통의 대부분을 생산적인 것들로 채워 넣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의 전공, 자신의 업무에 흥미가 생긴다. 그것들을 얼마든지 다른 것들로 연결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배워두고 알아두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궁금증의 또 다른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 3단계 과정을 처음엔 글로 써보다가 일상에서 매번 주어지는 과제나 키워드들에 대입해 일상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비판적 사고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상이 쉬워진다. 어렵게만 여겨지던 과제, 문제,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만만해지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보통 우리가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다. 내 결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상황을 그르치면 어떡하지? 와 같은 불안한 감정으로 의사결정을 남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스스로 사고를 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다. 그러다 결국 오늘날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생각의 레버리지 시대가 도달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를 가져가는 인물들은 누가 될 것인가? 생각을 대신해주는 그 사람이 당신이 가져가야 할 몫을 챙겨갈 것이다.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상태, 즉
불안에서 벗어나 빠르게 종착역에 도달하려는 심리를 인지적 종결 욕구라 부른다. 이렇게 되면 사람은 아무 답이든 내놔야 하거나 혹은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그러다 보면 잘못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수용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러니 당신이 이 3단계 사고력 연습에 착수할 땐 답을 빨리 내리려고 하지 마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생각은 좋아지기 마련이다. 이런 식으로는 좋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건 안 되겠다. 또다시 반쯤 포기한 채 생각하기를 뭉개지 말고 다시금 계속 생각해 나가면 훌륭한 착상을 얻을 수 있다. 원래 숙고란 어려운 문제에는 여러 다른 측면이 있고 각각의 측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빠른 판단을 하는 대신에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 복잡할수록 기다리고 머리가 시끄러울수록 고요해져라. 당신의 이런 3단계 숙고 노력은 반드시 당신의 일과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독창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지점이 존재한다. 여기서 핵심은 내 생각이 뻗어나가는 것에 당황하지 않고 그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 앞서 말한 관찰하기, 생각하기, 궁금해하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첫 번째 의사결정이 당신이 원하던 결과와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독창성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지점을 갈구하다 보면 당신의 의사결정이 단 한 번이라도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 된다. 사고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위대하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